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요약집 몇 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갈 내용들이 무엇일까 한번 다시 짚어보자. 지난주 거 간단히 정리하고 나갈게요. 우리 지난주에 첫 주 국토위계획 이용에 관한 분들 들어가기 전에 기초이론으로서는 뭐뭐 봤죠?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가 어떻게 됐느냐. 첫 시간에 그거 간단히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에 대해서 용어정의, 해서 용어정의 21개 어떤 식으로 됐는지 체계를 잡아가지고 순서대로 쪼르륵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계획의 위계질서, 계획은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 밑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뭐 이런 거 정리했었고, 국토를 나누자. 뭐로 나누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본주적, 도관, 농자로 나누자. 그래서 그 개념들, 거기까지가 총설 부분은 그게 전부였었죠. 자, 이제 본론 내용 첫 번째, 행정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계획부터 수립하자. 그 행정계획 세 가지가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중에 광역도시계획에 관해서 살펴봤었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봤나?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눠져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수립할래? 수립 절차. 두 번째, 도시원을 수립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립 내용.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립 절차와 수립 내용 둘로 나눠집니다. 그때 수립 절차는 첫 번째 2번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초안을 작성하자. 그걸 입안한다. 그럼 누가 입안하지? 입안권자. 원래는 관할구역의 장들이 입안한다. 자기의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하고 정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입안도 누가 한다?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이 입안한단다. 관할구역의 장, 특관,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여섬 각각 지들이 입안한다. 그럼 입안권자한테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뭐 하는 게 있었다? 입안을 제안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입안의 제안은 매년 시험 문제 난다고 그랬었고, 그거 틀리면 비읍시옷이다 그랬었습니다. 꼭 입안의 제안은 정리하라. 세 번째는 입안 절차. 그럼 도시군 관리가 입안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한다.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듣는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기주지 입면 끝났다.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자? 결정하러 가자. 그럼 누가 결정하죠? 원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들이 결정권자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직접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최고대빵, 국장.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세 가지. 국계시. 세 가지는 국장이 직접 결정하고, 또 해양수산부자리 결정하는 게 있었죠? 뭐에 관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을 결정한다. 하나 더. 원래 입안만 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작하고 군수들이 있었죠. 근데 걔들이 뭐까지 할 수 있다? 결정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게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예,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된 건 국장이 지가 입안한 건 지가 직접, 시장 군수가 직접 지들이 입안한 건 지들이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도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자, 거기 결정권자. 두 번째는 결정 절차. 뭐뭐 거치죠?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 한다. 국장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행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협의, 심의, 결정고시, 협심결. 그 다음에 시도사나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행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한다. 그렇게 결정고시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네 가지 효과가 있었다. 첫째, 언제부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당시에 이 안에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데 있었다. 이자 지금 하던 사업 계속해야 될까? 허가받고 할까? 신고하고 할까? 원칙적으로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허가나 신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하던가 해도 된다. 다만 두 군데 구역, 무슨 구역? 시수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다고? 3월 내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때만 그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는데,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할까요?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 자들이 자기들이 그 어디다가 도시군 관리 결정을 쓰든지 그걸 지도에다 그려주는 건 자기가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방권자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그 중에 이방권자 중에 대도시가 아니시하고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은 누구한테 가져간다? 도지사한테 가져가서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니시장과 군수가 작성한 지형도면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할 것. 그럼 도지사는 자기가 고시한 도시군 관리계획과 시장군수가 가지고 오는 지형도면하고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4시간 동안 살펴본 내용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한 5분이면 끝날 거야. 그죠? 그걸 갖다가 4시간 동안 떠들고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자, 그럼 오늘은 뭐 들어가자? 자, 이제 오늘은 이 내용이에요. 도시군 무슨 게? 관리 계획으로 뭐 하는 게 있죠? 수립하는 내용들은 뭐까지가 있다 그랬었습니까? 수립하는 내용은 5가지가 있다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 머리점만 따서 뭐라 썼죠? 용, 기, 도, 정, 지. 그래서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그랬었죠. 그럼 용자는 다시 또 셋으로 나눠지죠? 용이 뭐뭐 있었어요?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어디다 뭐 하려고 한다?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하고 싶으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적으로 지정하자. 그랬었죠? 자, 두 번째, 기반시설이라는 거, 요 기반시설이라는 걸 어디다 뭐 하고 싶다? 설치하거나 또는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 3가지 다 들어가야 돼. 설치나 정비나 또는 개량이란 3가지를 하고 싶으면 이것도 뭐를 하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라. 즉 여기다 뭐 만들고 싶다? 도로라는 걸 만들고 싶으면 기반시설이죠? 그런 도로라는 걸 설치하고 싶으면 그런 걸 설치하겠다고 무슨 게부터?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여기 도로 만들 땅이야 라고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도로 만드는 사업 시행 절차로 들어가라. 그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죠? 아저씨 이 무더워지는 날씨에 무슨 사업을 시행하시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바로 그 사업 시행 절차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었죠. 세 번째, 여기다 뭐 하고 싶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더라. 자, 여기다 무슨 사업 하고 싶다?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더라. 그럼 그런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뭐부터 한다? 도시군 관리부터 수립합니다. 자, 옆에 있는 마곡지구 있죠? 마곡지구는 1984년도에 벌써 한참 전이야. 1984년도에 마곡지구 일대를 뭐로 하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때 이미 결정고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84년도에 이미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마곡지구에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돼 있었고 그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사업은 그때 시작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런 사업 하겠다고 무슨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부터 결정한다. 마지막 뭐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어디에다가 지정 또는 변경하고 싶더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 또는 변경을 하고 싶다. 이것도 무슨 계획을 하고? 도시군 관리를 하고 그 안에다가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뭐라 하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해서 하라. 이것이 용기도 정지를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뭐 본다? 바로 수립하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구가 뭔지 용도구역이 뭔지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수립하는 절차만 봤었고 이번 주는 수립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자, 그런데 이 중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이 있죠? 이 내용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내용들 세부적인 것들 이거는 여기서 살펴본다 안 살펴본다? 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요.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 따라서 여기서 보기에는 이 법의 내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뭐로 만들었죠?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따로 만든 법률이 무슨 법이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 도시개발법, 정비사업과 관련된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쩌면 다 다음 주, 다음 주 그때 가면 이 내용들을 살펴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아셨죠? 법이 없어요. 이 법에는. 국토법에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은 있어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부터 나온다?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용도지역. 자, 먼저 용도지역. 또 이것도 체계도로 한번 잡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공법은 휘발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죠? 애웠다 하면 까먹고, 애웠다 하면 까먹고. 왜 그런지 알아? 체계가 안 잡혀지니까 그래. 근데 체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첫 시간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체계 잡는 그 흐름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용도지역에 관한 것도 한번 전체적인 체계를 잡으면서 내용을 살펴보죠. 이미 1, 2월 달, 3, 4월 달에 거쳐서 한번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주워드는 게 있어. 주워드는 게 있으니까 끼울 수 있는 구슬들이 좀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구슬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구슬도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뛰어가야 돼. 근데 이미 주워드는 건 몇 개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체계를 잡는 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건 5, 6월 달에 잡아가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다? 용도지역의 첫 번째 의부터 나온다 그랬죠? 뭐든지 의. 그럼 의는 뭐부터 있죠? 개념.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더냐? 이거는 지난주 용어 정의할 때 나왔었어요.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이 있다 그랬죠? 여기도 성격에 관련된 게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하나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용도지역에 여기는 종류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크게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의협조지역. 그리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것들 쭉 나눠지죠. 자, 이런 것들은 용도지역의 종류는 역시 좀 이따 보고 지금 체계 잡는 거야. 자, 세 번째.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를 이걸 만들어 놨으면 구경하려고 21가지를 이거 용도지역 종류가 몇 가지죠? 총 21가지야. 이 21가지나들은 용도지역의 종류를 만들어 놓은 건 구경하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만든 겁니까? 토지 위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었죠? 여기도 이미 지정됐잖아. 용도지역. 여기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일반 상업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중에서도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럼 여기 지정됐으니까 이거 세 번째는 누가 지정하지? 항상 주체.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여기 나와야 되겠죠. 네 번째는 지정하는 뭐가 있을까? 절차가 있겠죠. 그럼 누가 지정하지? 어떻게 지정하지? 지정 절차 나와. 이 지정 절차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다는 거. 이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볼 것도 없어. 무슨 계획을 해? 용도지역.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는 뭘까?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지 않고도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을 시한 거로 본다. 라는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군 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와 수립 안 했어. 그런데도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조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을 시한 거로 본다는 특별한 예외가 따로 있더라. 그래서 예외가 여기는 있다. 우리는 맨날 뭐만 봤었어? 원칙만 보고 있었어.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하는 건 뭘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 아니, 공법이 어떤 법인데 맨날 뭐만 찾아? 원칙, 예외, 예외의 예외, 그놈의 예외, 또 예외. 요지라라는 게 부동산 공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법은 원칙이 있으면 대부분 예외가 꼭 따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는 이전까지는 원칙만 봤는데 그에 대한 예외도 있더라.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이제 다섯 번째. 그렇게 지정했어.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든지 해가지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결정고시 했습니다. 그럼 결정고시 했으면 이거는 효과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담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군 관리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계획입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입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희망사이야?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실천계획이야. 실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었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실질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목표는 뭐죠?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건 장기계획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뭐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 뭐죠? 실천이죠. 그죠? 오늘 아침 내가 학원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이라는 걸 합격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자 하고 오신 거야. 이건 실천적인 거죠.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그 수립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뭐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자,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일반 상업지역. 그럼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지정하는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결정시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 효과로서 뭐가 나타난다? 행위 제한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 행위 제한.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용도지역을 왜 지정하지? 목적은 이거예요. 행위 제한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가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럼 일반 상업지역에는 아닌 옆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구분돼 있어. 왜 구분했을까? 효과로서 행위 제한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행위 제한이 있을까? 원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예, 건축 제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이런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 다른 건 안 된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 다른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무슨 제한이 있다?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 제한이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효과. 이게 아마 용도지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건축 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토지를 볼 때 이게 무슨 용도지역이라고 첫 번째 묻는 이유가 여기다가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 이걸 확인하려고 용도지역이라는 거 보는 겁니다. 건축 제한이 용도지역의 핵심 중에도 핵심이죠. 내가 땅을 샀는데 여기다 뭐 하려고 그래? 공장을 지으려고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래? 여기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이래. 그럼 땅 산 사람 뭐 되는 거야? 비읍시옷 되는 거지. 그죠? 귀신 되는 거지. 지지도 못하는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짓는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초 강의할 때 그랬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님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고 지멋대로 웃기지 마.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거 남진이가 용도지역이라는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죠? 그 작사, 작곡가들이 함부로 그런 식으로 작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용도지역이라는 건 뭐가 필요하다? 건축 제한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이런 사무실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사무실 짓습니다. 내 멋대로 야 여기는 장사 잘 될 것 같고 분양도 잘 될 것 같고 임대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왕 짓는 거 몇 층 짓자? 200층 짓자. 몇 층 짓자? 200층 짓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져도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규모도 네 멋대로 크게 지지 말라라고 제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해. 첫째는 무슨 규모로 제한할까? 너무 대지 안에다가 넓게 짓지 말라. 대지 안에다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그걸 뭐라죠? 건폐율 제한. 대지 안에다 너무 건축물 뚱땅하게 짓지 말라. 건폐율 제한. 또 대지 안에다 건물 짓는데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그래서 규모를 제한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 제한은 어떤 건축물을 짓 건지 함부로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너무 넓게 짓지 말라.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이걸 뭐라 부른다?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 시험 끝날 때까지도 끝나고 나서도 시험 붙었는데 뭘 착각하는 사람 있어? 건폐율의 율자하고 용적률의 률자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끝났는데도 똑같은 동그라미 율자 쓰고 앉아있어요. 쫓아가서 한 대 줘받고 싶어. 예.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건폐율은 동그라미 율. 용적률의 율은 리얼율입니다. 다르죠? 예, 똑같은 발음은 우리는 똑같이 느껴져도 실질적 쓰는 건 다르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이거 구분 안 돼. 근데 정확하게 기본화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밖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밖의 제한은 좀 이따가 살펴볼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행위 제한이 있고, 그 밖의 제한은 조금 관련돼서 부수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합니다. 이게 용도지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살펴본다?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놓고 여기다가 착착착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하나도 안 보고도 휘발성이, 물론 한 20년 강의했으니까 뭐 날아갈 수가 없지. 지금까지 멀리 날아가. 그죠? 머릿속에 그냥 뒤져서 꿈속에서도 다 하는데, 어떤 때는 졸면서도 얘기하는데, 예, 수업할 때 우리 오후 수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막 졸아요. 가르치면서 조는 게요. 저도 몰라요. 기억 없어. 한참 졸다가 내가 깨버려, 잠이. 근데 입은 떠들고 앉아 있었어. 근데 딱 깨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어디를 설명하고 있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입은 떠들었는데 머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어.
근데 떠드는 건 자동적으로 나가. 왜? 몸에 배 있으니까. 그냥 지도는. 그런데 잠이 떡 하고 깨버리면 그제서야 거기서 봐. 내가 뭐 설명했었지? 어떤 때 진짜 기억 안 날 때 있어. 어떤 때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예. 근데 그때는 웃으면서 물어봐요. 지금 어디 설명하다 말았죠? 제가 하던 걸 까먹고 있다니까. 머릿속에 떠들고 있는데 혹시 남자분들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야간하다가 그 밤 꼬박 새워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을 떠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거든. 걷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몸이 옆으로 이렇게 돼.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졸고 있는 거야. 걸어가면서 조는 거야.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을 뜨나 끄거나 똑같으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건 강의하면서 존다? 말이 돼요? 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 왜? 몸에 배버리면. 그러니까 계속 떠들으면 몸에 배버리니까 괜찮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떤 식이다? 뭐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놓고 여기다 맞춰서 머리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속에서 딱 정리해놨으니까 책 한 번도 안 보고도 전부터 끝까지 쭉 설명할 수 있는 게 체계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5개로 체계를 잡아놓고 정리하시면 딱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개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생략할 건 생략해놨어. 왜? 이미 앞에서 봤던 것들은 또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러나 전체적인 체계는 이게 정석이고, 일단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개념은 이미 지난주에 했었잖아. 그래서 책에는 안 써놨어. 용어 정의에서 뭐 했었죠?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뭐야 가는 거?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제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왜 정하니? 라는 거와 관련돼서는 토지 이용 네 멋대로 하지 말라. 건축물 짓는 건축물도 네 멋대로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이나 높이 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두 번째 성격으로서는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중복 지정되는 거 된다 안 된다? 예,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면서 동시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정 안 된다. 요까지가 의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자, 본론 내용 이제 두 번째. 종류로서는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 자, 이 내용. 이걸 해보라는 얘기야.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이미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용도지역의 종류가 암기가 안 돼 있다. 심각한 겁니다. 반드시 이건 필수적인 거야. 이거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다. 첫째, 용도지역은 크게 뭐로 나눠진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다시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셋으로 구분된다. 자,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일유근, 중일유근.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있더라.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래서 보생자. 근데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이건 보생계, 이거 보생자, 보생계.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몇 가지가 될까? 다시 한번 봐봐. 주거지역은 총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지역.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2가지, 3가지, 1가지잖아. 그래서 2가지, 3가지, 1가지니까 합치면 총 주거지역 6가지. 이렇게 정리하고, 상업지역은 몇 가지?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 따라서 도시지역은 전체가 6, 4, 3, 3. 합쳐서 몇 가지다? 16가지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세분화된다. 두 번째, 관리지역은 몇 가지? 3가지로 세분화됩니다. 3가지. 반면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그럼 총 용도지역은 몇 가지다? 16, 3, 1, 1. 합쳐서 몇 가지로 부른다? 21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세분이라는 건 자세히 나눈다야. 자세할 세자야. 세분, 자세히 나눈다. 이렇게 나눠진다. 세분화된다. 그렇게 정리하죠. 자, 첫 번째가 21가지 순서대로 쪼르륵 외우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중에 노란색 들어간 것들 있죠? 이 노란색은 그 용도지역의 개념을 부를 때 시험 문제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못 외워도 최소한 노란색 들어간 거 있죠? 요거는 개념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는 건 주거지역이 월등하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6가지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실 것 아셨죠? 자, 그럼 주거지역 중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먼저 구분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요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그래놓고 일종 전용은 결국 뭐 하는 지역이야?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이렇게 해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이 말이죠. 반면에 이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그건 제2종 전용주거지역. 반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으로 뭔데 편리한 주거환경을 주소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거. 이때 저층이라는 게 몇 층을 말할까요? 저층이라는 게 4층 이하를 말한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아무리 건축물을 지어봤자 몇 층이야만 져야 된다? 4층 이하만 질 수 있어. 그럼 아파트 져요? 못 져요? 아파트 안 돼요. 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게 최소한 몇 개 층이어야 돼? 5개층 이상 돼 아파트를 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려면 주택으로 쓰는 게 최소한 5개층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못 져도 5층짜리 쳐야 되거든. 따라서 4층 이하 짓는 저층 주택 중심인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셨죠?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어요. 자, 이따 오후에 특강 문제에서 볼 것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라 합니까? 중층주택 중심으로 짓는다 그랬습니다. 이때 중층이라는 건 어느 정도 중층일까? 저층은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럼 중층은 얼마까지일까? 그거는 몰라. 왜 몰라? 조례 찾아봐야 돼. 조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조례를 찾아보시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가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몇 층 이하로 짓는다라는 게 거기 규정돼 있어.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짓면 되지. 몇 층인지는 모른다. 통상은요 12층하고 15층짜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우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중층이라는 걸 12층 이하로 한다. 그래서 12층 이하만 지래. 어느 지역 같더니 우리는 15층 이하까지 질 수 있대.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는 것. 그 정도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주심이래. 이때 고층이에요? 중고층이야? 중고층 그랬습니다. 고층 아니야. 중고층 주택. 요 중자 빼놓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평상시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중고층이라고 읽어놨다가 막상 시험장 가서는 쌍심 지키고 이제 문제를 보고 있잖아. 그 또 뭐가 눈에 거슬려? 왜 이거 중자가 여기 들어가 있지? 그죠? 그리고 왜 고자가 나와야지? 왜 중자가 여기 들어가 있지? 시험장 가서 문제 풀면서 그때 가서 생각이 나요. 이게 왜 이상하다? 이게 왜 들어있지? 이게 들어있었나? 아닌 것 같은데? 예, 평상시는 그냥 저기 해물건하게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막상 시험장 가서 당황스러워서. 근데 이때는 고층이 아니라 중고층이라 쓴 게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헷갈리기 쉬운 것. 자, 그럼 준주거지역은 뭐 하는 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주거기능 하니까 뭘 짓는 거야? 주택들, 상업기능, 상가들, 업무기능, 사무실. 따라서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을 수 있는 것.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준주거지역이라 하자. 그래서 준주거지역이야. 네, 상업지역, 중1, 2군 네 가지는요. 아직 개념 정리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어. 그냥 네 가지가 있다. 그중에 가장 건축물을 크게 질 수 있는 지역은 우리 용도지역 21가지 중에 어디일까요? 중심상업지역이다. 이렇게만 일단 외워주세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이 21개 용도지역 중에 가장 건축물의 규모를 크게 질 수 있는 지역.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는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꼭 구분합니다.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공업 또는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어디야? 울산 공업단지 있죠? 다음에 화학공업단지 있죠? 그런 데가 전부 다 무슨 지역이다? 전용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이런 굴 쪽에서 어떤 연기 같은 게 막 나고 화학물질 같은 걸 다루고 이런 데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주로 중화공업지역이고 그런 데가 여기서는 무슨 지역? 여기는 전용 공업적으로 옵니다. 반면에 일반 공업적 환경을 져야지 아니하는 공업 배출에서 필요한 적. 다시 말하면 청정 공업적. 뭐냐면 전용 공업적에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야.
환경오염 같은 걸 발생시키지 않는 지역, 거기를 뭐라 부른다? 그걸 일반 공업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에 배출해서 필요한 지역. 반면에 중공업적,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준공업적은 뭐도 짓고 공장들도 일부 지을 수 있고 동시에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사무실도 짓는다. 공장 짓고 주택 짓고 상가 짓고 사무실 짓고 뭐보다도 준주거적보다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지역. 여기 말한다? 준공업적. 그럼 좀 전에 준주거적과 준공업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그런 시설을 건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야 나쁜 지역이야? 좋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호도라는 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 근데 그게 다 가능하다면 그런 지역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따라서 그런 준자 들어가는 지역은 한마디로 뭐다? 좋은 지역이라 이겁니다. 제 이름이 뭐죠? 박후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너는 맨날 왜 뒤에만 서 있니? 그랬습니다. 전설하지 왜 후설 했느냐? 그래서 전설하지 왜 후설 했느냐? 내가 뒤후자입니까? 아니거든. 두톨 후자거든. 분명히 내 후자는 뒤후자가 아니에요. 두톨 후자거든. 근데 이걸 보고 저보고 항상 맨날 후설하고 뒤에 서 있다고 그랬거든.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씨 이름 바꾸자. 우리 옛날에는 가명 쓰는 걸 갖다가 외자로다 쓰는 것도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럼 박준으로 할까? 그래서 박준 해가지고 뭐 한번 써먹으려고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져준 이름인데 이제 아직까지 써먹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좋은 것 같다. 내 이름에 대해서 내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되게 싫어했었어. 맨날 뒤에 서 있다고. 근데 박준. 무슨 자 들어가는 거? 준자 들어가는 걸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준자 들어가는 건 좋은 지역이다, 나쁜 지역이다?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준자 들어가는 지역은 일단은 좋은 지역이다. 왜? 좀 있으면 관련된 거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야. 그렇게 기억해 줍니다. 자, 이제 내려가죠. 무슨 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 중에 보존녹지지역은 뭐 하는 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하게 한 지역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안에 가급적이면 개발하지 말자, 개발하지 못하게 하죠. 도시지역 16가지 중에서 가장 개발 못하는 지역이 어디란다? 행위제한이 심한 지역, 바로 보존녹지역입니다. 여기 우장산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개발할까 못할까? 어린 택도 없습니다. 저런 데는 볼 것도 없어. 보존녹지역이야. 저런 건 사람들이 등산로로다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쓰는 도시만 거 있는데 저거 까문 게면 좋죠. 저 산 다 날려버리고 평지 만들어서 거기다 아파트 줘봐. 아마 돈 어마어마하게 벌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그거 까문 겐다? 어린 택도 없습니다. 자식 때는 부실 수 있을까? 그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손자 때까지 가도 될까?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는 개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땅에다가 좀 건물 좀 지으려고 하는데 교수님 여기다 뭘 지으면 돈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물어봐. 거기 용도적인 문제예요? 했더니 뭐래? 보존녹지적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한다? 그냥 마음 비우고 사세요. 그럽니다. 예, 마음 비우고 사세요. 예, 거기는 개발할 가능성 거의 없다. 그게 보존녹지입니다. 어디다 비슷해?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죠? 그거와 버금갈 만큼 물론 자연환경 보존지역만큼 그렇게 제한은 심하진 않지만 거의 그에 준해서 규제가 심한 만큼 보존녹지역도 엄청나게 개발 못합니다. 그래서 보존녹지지역하고 돼 있다. 거기는 해제되기 전까지는 거기는 꿈을 꾸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딱 맞아요. 아셨죠? 반면에 생산녹지지역 이때 무슨 생산일까? 주로 농업적 생산으로 해서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이었는데 녹지지역에다 뭐 하고 있습니까? 농사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농사 짓고 있으면 그런 지역은 대부분 무슨 지역이다? 생산 녹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라는 농업적 생산이라고 했을까? 도시지역 내에서 녹지지역. 거기서 농사 짓고 있다? 주로 생산 녹지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무슨 지역?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은 뭐 하는 지역일까? 시험 문제 몇 번 났었어.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뭔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이게 바로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자연 녹지지역의 특성은 뭘까? 일단은 뭐 한답니까? 보존을 필요한답니다. 자연 녹지지역도 녹지지역이니까 녹지지역은 원래가 다 보존이 원칙이야. 그런데 불가피한 게 하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개발하지. 그럼 자연 녹지지역은 보존하자는 거야? 개발하자는 거야? 원래는 보존이야. 근데 뭐도 할 수 있어? 개발도 했어. 그럼 보존과 개발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거야? 못하는 거야? 원래 못하는 거잖아. 서로 반대잖아. 그죠? 예, 산다, 죽는다라는 건 살면서 죽는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있잖아. 반대야. 보존하면서 개발하자. 이게 보존하자는 거야, 개발하자는 거야.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야누스 얼굴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야누스가 뭐죠?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바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무슨 지역이다? 자연 녹지역이라는 거. 따라서 자연 녹지역은 그래도 불가피한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녹지지역 중에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무슨 지역? 자연 녹지지역.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에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무슨 지역? 이렇게 해서 이쪽은 도시지역. 그래서 그 중에 주택들이 많은 지역, 주거지역, 상가들이 많은 지역, 상업지역, 공장들이 있는 지역, 공업지역, 저런 녹지로 남기는 지역은 녹지지역. 그래서 주상, 공록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이 관리지역이라는 건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지역도 아니면서 그 가운데 무슨 지역? 완충지대라고 표현을 써요. 완충지대. 이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도 아니면서 그 중간지대를 뭐라 부른다? 그걸 관리지역이라 하자. 그래서 왜 관리지역을 만들었다? 서로 간에 경계선이 부딪히는 데다가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눴고, 이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또 셋으로 구분되면서 이때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해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해요. 그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을 하자.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은 뭐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옆쪽에 가까이 붙어있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보통 지정한다. 반면에 아까 농림지역이라고 했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 곤란해요.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을 하자. 그래서 농림지역 옆에는 생산관리지역을 지정합니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자꾸 넓어지잖아. 팽창하잖아. 따라서 장차 이 지역은 뭐로 들어간다?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된다. 이 지역은 장차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돼. 그런 지역은 뭐로 하다? 계획 관리지역을 하자. 그래서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아직은 도시적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도시적으로 들어갈 거야. 거기는 뭐라 부른다? 계획관리지역. 그럼 계획관리지역이 왜 중요할까? 장차 도시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로 들어갈 거야. 그럼 주상공업지역은 개발한 지역이 안 한 지역이야? 개발된 지역이잖아. 그럼 그거를 예상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을 좀 해놔야 됩니까? 아예 개발하지 않고 내버려둬야 됩니까? 상식으로 생각해서. 장차 주거지역이 될 지역이야. 상업지역이 될 지역이야. 공업지역이 될 지역이야.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을 좀 해놔야 됩니까? 전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봐. 뭐가 맞을 것 같아? 어느 정도 개발해줘야 되죠. 어느 정도 개발해둬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개발했다 갑자기 주거지역, 갑자기 상업지역. 그럼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눈곱도 껴있고 콧물 흘리고 앉아있으면서 그럼 신랑이 오겠어? 안 오지? 그죠?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오실 때, 그죠? 신부로서 준비하고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잘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면 얼른 맞이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면 도시적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개발해둬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도시적으로 들어가지. 하나도 개발 안 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도시적이 돼버리면 거기는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은 스무드하게. 스무드가 뭐죠? 예,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지. 갑자기 천지개벽 같듯이 딱 이상해 버리면 생태계 교란이라서 그건 제대로 되는 개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장차 무슨 지역?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 도시적으로 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해둬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개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되냐? 녹지적하고부터 녹관농자. 우리 녹지적 있었죠? 녹관농자. 넷 지역은 다 뭐라 부르더냐? 원래 보존하는 지역이라 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 법에서는 둘로 나눠요.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적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 우리 법에 보면. 그럼 도시적 하면 뭐하는 지역? 개발되는 지역. 관농자, 도시적, 외지적은 어딜 말한다? 관농자. 외우셔야 돼. 도시적, 외 그럼 어딜 말한다? 관농자. 그걸 도시적, 외라 한다. 그건 다음 주 도시개발, 이제 다다음 주 도시개발법 들어갈 때 그때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해야 돼. 도시적, 외지적 하면 관농자죠. 아니다. 오늘도 다음 주에도 나온다. 지구단에게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도시적, 외 하면은 시골지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적, 외 하면 어딜 말한다? 관농자 지역을 말한다. 이거는 뭐로 나눈 거다? 크게 도시적은 개발한 지역,
관농자 지역은 보존하는 지역. 이렇게 나눈 거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법에서 또 다른 분류법이 또 하나 있어. 다른 법. 어떻게 나눈다? 주상공. 그 다음에 녹관농자. 또 이렇게 나눠, 법에서. 어떤 때는 주상공. 그 다음에 녹관농자. 이렇게 둘로 나눈 방법이 있어. 아까는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 녹관농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있던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은 크게 나눈 거고, 도시적 개발지역, 보존지역 크게 나눈 거.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주상공, 진짜 개발하는 지역, 녹관농자, 진짜 보존하는 지역.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여기서 녹지지역은 결국은 개발해야 보존이야. 보존이 원칙이야. 그래서 녹지지역은 보존에 들어가. 그럼 녹관농자라는 이 네 군데 지역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어디일까? 녹관농자 중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예,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녹관농자 네 군데 지역 중에서 그래도 건축물들도 가장 건축할 수 있고 규모도 크게 해줄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왜? 여기는 장차 주상공업적으로, 즉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랬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상공업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녹관농자 넷 중에서는 가장 개발이 허용된다. 어디보다도 개발이 더 커요? 녹지지역보다도 개발이 더 허용돼요. 그래서 녹지지역보다도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이야. 신문에서 따져보면.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땅이 녹지지역에 있는 땅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농림적 잔해법은 지난주 용어정에서 나왔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정리할게. 좀 전에 도시적 16가지 중에서 가장 해유잔이 심한 지역은 무슨 지역이 있었죠? 도시적 16가지 가장 해유잔이 심한 지역. 보존녹지지역. 관리지역 3가지 중에서 가장 해유잔이 심한 지역. 보존관리지역. 여기 써있어요. 여기. 관리지역 중 가장 해유잔이 심한 보존관리지역. 용도지역 몇 가지 중에서 21가지 중에서 전체 21가지죠. 그 중에 가장 해유잔이 심한 지역. 어디?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거 빨갛게 지금 쏘는 요 3가지 있죠. 요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중요한 내용이야. 요거는 저 뒤쪽에서 요거 효과에서 행위 제한이 있었죠. 행위 제한에서 마지막 그 밖의 제한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 안 했던 거. 요 그 밖의 제한에 관련돼서 그때 써먹을 용어가 요 3가지는 그때 필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의 종류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용도지역을 끝났어, 이제. 어디까지 끝났어? 2번까지 끝났어. 그래서 개념 받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 봤었고, 그래서 용도지역을 21가지를 만들어 놨다는 것까지 정리됐어. 그럼 세 번째. 그럼 그런 용도지역을 만들어 놨으면 구경하려고 만들었습니까? 토지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었습니까? 토지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었잖아. 그럼 누가 지정하지? 지정관자. 항상 주체가 나와야 되죠? 자, 이것도 그냥 외우면 안 돼. 생각 좀 해야 돼. 여기가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 잘 생각해봐. 그럼 일반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한다 그랬죠?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일반 상업지역 실제로 지정했던 거 한번 따져보자.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 서울특별시 맞죠? 그럼 서울특별시에다가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화의 수립 절차. 제일 먼저 입안하자. 입안 절차. 아까 어떤 걸 이제 써먹는 거야. 실제로 대표해보는 거야. 자, 입안하자. 그럼 누가 입안하죠?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입안한다? 관악의 장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잖아. 원칙만 봐. 관악의 장들. 그럼 누구죠? 특이네. 볼 것도 없네. 첫 번째 특이네. 특이 누구죠? 특별시장. 누구야? 서울특별시장. 바로 서울특별시장이 뭐 하는 거야? 입안권자입니다. 지가 입안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못하죠? 기초조사. 기초조사할 때 원래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실시해야 되는데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에 시험문제 났으니까 우리 안 될 거라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면서 환경성 검토 같은 걸 거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여기는 기초조사한 결과 일반 상업적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일단 나왔어. 두 번째는 뭐죠?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 여러분, 여기를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기간 내에 자 기원을 줬죠. 자 의견 청취 끝났어. 세 번째 어디 간다? 지방의 의견 청취. 지방의 어디죠? 서울
서울특별시 의회. 이게 지방이에요. 여기는 서울특별시의회. 누가 가져가? 오세훈이가 갖고 가는 거야. 가지고 가서 뭐라 하죠? 여기 여기 특별시 의원님들 여기를 일반 상업적으로 정하려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이겼는 게 지방의 의견. 그럼 뭐 끝났어? 입안이 끝났죠. 기주, 지, 입안 끝났어. 이제 뭐 하러 가자? 결정하러 가자. 네, 결정권자는 누구죠? 원칙은 시, 도지사. 그럼 시도사에는 누가 들어가죠? 서울특별시장 들어가잖아. 특광, 특시, 도, 특도. 5명이 시도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결정권자는 또 누구야? 지네. 서울특별시장이네. 그럼 뭐 거쳐야 돼? 협의, 심의. 먼저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여기를 뭐라고 했어? 그래, 일반 상업적으로 찡하면 좋겠다. 여기가 무슨 점? 화곡동 몇 번지 일대를 이번에 뭘 한다?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적으로 지정합니다.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하였다? 결정 고시하였다. 예, 도시군 관리 그렇게 결정 고시됩니다.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일반 상업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럼 이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지도에다가 이번에 일반 상업적이 어디서 어디까지 지정되는지 지도에다 그려주죠? 그걸 고시한 날. 그날부터 여기는 무슨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상업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란다? 도시군 관리의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반 상업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한 건 누굽니까? 지금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한 거 누가 한 거야? 자, 둘로 나눠서 이방권자가 있고 결정권자가 있죠. 원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 여기는 서울특별시장이 동일하지만 만약에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군에서는 이방권자와 결정권자가 달라져.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이방만 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한다 그랬었잖아.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방권자가 일반 상업적인 용도지역을 지정한 겁니까? 결정권자가 결국 지정한 겁니까? 그런 거야. 이방권자는 뭐만 한 거야? 초안만 작성한 거잖아. 여기가 일반 상업적이야 라고 뭐한 자? 결정 고시한 자. 그자가 결국은 뭐한 자다? 지정한 지정권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월직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권자는 누구랑 동일하다? 도시군 관리계획 너한자 결정권자이자하고 동일하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죠? 원칙은 아까 누가 그랬어? 원래는 시, 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자잖아.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누가 있었죠? 국장, 또 국장, 해수장, 시장군수 이렇게 3명의 예외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해수장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해수장은 어디에만 들어가? 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만 정하죠?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여기 들어가 있잖아. 용도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리가 없어. 해양수산부 여기서 빠지죠. 또 시장수는 뭐만 관련돼? 지구단에게만 관련돼서만 시장군수가 지가 결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관련돼서는 국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 지가 입안한 거 지가 결정하죠? 그래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3사람이 결국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된다. 왜? 이 자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무한자니까 결정고시한 결정권자니까 이 자들이 지정권자다. 이렇게 정리하는 얘기야. 아셨죠? 그러니까 현재 연결돼. 그럼 지정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예외. 어떤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은데도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으로 뭐된 거로 본다? 지정된 거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더냐?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뭐라 부른다? 특별한 예외라고 한다. 특별한 예외를 뭐라 부른다? 특례. 이게 바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상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그래놓고 2가지로 나눠진다. 첫째는 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걸 뭐라 본다? 지정의제. 이 의제란 말은 무슨 말과 같은 소리죠? 간주란 말과 같은 소리야. 근데 민법에서는 뭐라 부르죠? 간주. 배우셨죠? 간주와 추정에 대해서 배우셔서 안 배우셨어? 배웠잖아요. 시험 문제 잘 나. 간주한다, 추정한다 구분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간주란 말을 공법에서는 간주라고 쓰지 않고 뭐라 쓴다? 의제. 의제란 뜻은 뭐뭐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간주와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뭐든 거로 본다? 지정된 거로 본다. 또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지정의제와 결정고시 의제라는 요 2가지 특별한 예외가 있더라.
도식은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라 본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라 본다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이걸 용도적 지정의 특례라고 합니다. 배워야 될까? 안 배워야 될까? 퀘션에 남겼습니다. 왜? 옛날에 10여 년 전에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났었어. 최근 10년 동안 시험 문제가 안 나고 있어. 내용은 좀 많아. 한 20분 정도 떠들어야 돼. 근데 시험 문제가 안 나고 있어. 그래서 요새는 좀 마지막 정리할 때는 안 해. 근데 오늘은 볼 거야. 요약간에. 그런데 나중에 8, 9월 달 가서는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시험 문제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모의고사에서는 꼭 내버려. 교수들이 이 새끼들이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이 도대체 옛날에 문제 내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요새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지를 않고 그냥 내겨는데요. 물론 날 수는 있어. 근데 최근에는 10여 년 동안 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요새는 모의고사 볼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일단 한번 정리는 하는데 7, 8월 때부터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까지만 정리하고 볼 겁니다. 이게 뭐에 관한 거? 용도적 지정자치사의 특례, 지정자치에 관한 거. 그래서 요 세부적인 내용 특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볼 거니까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